자,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적절한 실을 이용한 수술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세 가지 종류의 수술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단한 조직에 걸어서 그 축두근막이라는 단단한 부위에 고정을 하는 고정형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주 전통적인 고정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요즘에 비교적 덜 단단한 연부 조직에 고정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실제로는 이름이 없었는데 제가 책을 쓰면서 변형형 고정형 방법이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실제로 가장 효과 좋은 건 얘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은 이 고정한 부위에 통증이 되게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분들이 수술 한번 받고 나시면 잘 안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고개 보완한 게 얘인데 얘는 아무래도 고정을 안 하다 보니까 좀 힘이 약한데요. 요즘에 나오는 몰딩실을 사용하는 경우는 좀 옛날하고 달라서 고정 안 하는 방법으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은 원장님들, 선생님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저는 가능하면 이 방식으로 해서 환자분한테 불편을 안 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얘도 가능했던 이유는 예전에 칼로 가시를 만드는 제품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아까 말했던 몰딩 형식으로 실을 만드는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가능하게 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고정형이나 비고정형에 따라 이렇게 실 종류도 길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긴 실을 쓴 경우도 있다 그러고 짧은 실을 썼다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긴 실, 중간 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매선같이 가시 없는 실들은 굉장히 짧은 실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실은 실제로 저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설명드리고요. 중간 실과 긴 실을 환자분에 맞게 수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실리프팅의 실제 과정인데요. 알면, 그래, 내가 제대로 수술 받았구나, 결과가 어떻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일 거고요. 이 내용은 의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선 환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수술하러 오면요, 환자분들이 리프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드릴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그냥 막 얼굴을 당깁니다. 근데 그렇게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당깁니다. 이 방향으로 당겨보고 이 방향으로 당겨보고, 그래서 거울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방향이 당겼을 때 어떤 모습이 제일 좋은지를 설명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달째 경과를 보러 오실 때 환자분한테 똑같이 보여드립니다. 자, 환자분 당겨지나요? 안 당겨지나요? 거의 대부분은 안 당겨집니다. 왜? 그만큼 요즘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당겨지는 여분의 살이 있다 그러면 저는 실을 간단하게 중간 실을 한 2개 정도 더 넣자고 권합니다. 수술 시간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별로 붓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넣고 그냥 집에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겨지는 거 확인하고요. 당겨지는 게 생기면 저는 무조건 해드립니다. 왜? 수술 시간도 빨라졌고요. 실 효과도 괜찮기 때문에 요즘은 환자분들하고 논쟁도 없고 환자분들도 굉장히 만족해서 가시고 있습니다. 수술 전 디자인인데요. 환자분들이 오면 다 이렇게 당깁니다. 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얼굴이 밑으로 처진 거지 뒤로 처진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분처럼 위로 올라가야지만 자연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자체도 이렇게 뒤로 당기는 디자인이 아니라 위로 당기는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개념은 의사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림에서 보시면 뒤로 당기는 게 아니라 위로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이게 아주 예전에 제가 했던 전통적인 디자인이고, 이 디자인을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디자인의 단점은 실이 광대뼈를 통과한다는 겁니다. 광대뼈를 통과하면 문제가 뭐냐면 얼굴이 커집니다. 이 살이 여기 옵니다. 그래서 팔자주름 교정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팔자주름을 개선하게 되면 실제로 대부분 다 광대가 커집니다. 제가 실리프팅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게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실리프팅이 알려준 러시아 의사분이 했던 방식이 다 광대가 커지는 거거든요. 왜? 실리프팅 자체가 서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광대 커지는 걸 좋아하는 수술을 받기를 원하니까요. 그걸 피하기 위한 방법이 요겁니다. 광대를 피하기 위해서 실들은 다 뒤쪽으로 갑니다. 잘 보시면 방향도 대부분 다 위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줘야지 비교적 얼굴도 커지지 않으면서 리프팅 효과도 좋고요. 자연스럽게 리프팅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수술실 환자의 자세인데요. 똑같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위로 당긴다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수술실에서도 이렇게 누워있을 때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누우면 더 위쪽으로 당기는 효과를 얻습니다. 실제로 모든 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합니다. 왜? 잘 모르시니까 죄송하지만. 근데 이렇게 당기면 결국은 뒤로만 당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제껴서 위쪽으로 피부가 다시 올라가게 만들어주고 실만 넣어줘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형외과가 아닌 피부과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소위 써마즈 이런 RF 장비보다 이 정도만 하셔도 훨씬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